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 방황했던 적은 없으세요? 나의 엉클어진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정확히 바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답답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가 있다면 얼마나 명쾌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행복서재에서 소개하고 낭독해 드릴 책은 출판사 지와인에서 출간한 정도원 교수님의 프로이트의 의자입니다. 심리학 분야 최고의 스테디셀러인 이 책은 2009년 초판 발행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자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심리서인데요. 마음이 힘겨울 때면 책장에서 꼭 다시 꺼내어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쉽게 접근해 설명해 주어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도 가독성이 뛰어난 심리서이지요. 마음의 명의로 인정받는 정도원 교수님은 국내 최초의 국제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들을 정신분석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30여 년 전 자신에 대한 물음을 안고 미국 샌디에고 정신분석연구소로 수련을 떠나게 되지요. 그곳에서 세계적인 분석가들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마침내 국내 최초의 정신분석가가 되었습니다. 정신분석가는 마음의 탐색자라고 말하는 정도원 교수님은 때로는 전쟁터 같기도 그리고 때로는 너무 복잡해 얽힌 실타래 같기도 한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에는 어떤 색깔들이 존재하는지, 내 안에 존재하는 불안과 공포, 우울, 분노, 좌절, 열등감, 그리고 질투 등과 같은 많은 상처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여 내 안에 존재하는 애착과 오해, 집착, 사랑과 고독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고독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세요. 고독은 혼자 있어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 혼자 있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참기 힘든 느낌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을 강조해도 누군가와 가까이 있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간섭을 받습니다. 외롭지 않으면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 말합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덜어내야 할 감정이지만 고독은 추구해야 할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부모가 아주 강해야 합니다. 남에게 매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을 낳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는 남들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받아들여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들이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라 죽을 것 같이 애통해야 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죽음은 바쁜 일상에 묻혀 잊힙니다. 흔히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밤이 늦도록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갑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지친 몸에 밤이슬을 맞으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물리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의 진정한 의미는 신을 통해 내면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자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고 외로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군중 속에서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다고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것은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을 내리게 하는 약 같은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사회적인 계약으로 해소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소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주는 안정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혼이 주는 달콤한 향기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이나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부담감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결혼이 강제하는 결속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혼도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인 가구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자신있게 결정했다고 외로움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독한 존재입니다. 결혼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평생 한 번은 이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해로를 서약하고 충실하게 따른 부부도 아내나 남편 중 한 사람이 반드시 먼저 죽기 마련이니 결국은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외로움은 타인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내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 사이에 소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파티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빠져도 시간 때우기일 뿐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쁜 척 한다고 내 마음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끊어진 끈을 다시 이으려면 고독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고독은 격리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 능력, 재미를 말합니다. 고독 상태로 들어가 내 안에 나와 정면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나의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사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 삶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들이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성을 들여 알아보세요. 가끔은 마음의 서랍 정리도 필요합니다. 고독은 인생의 속도를 약간 늦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성장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고독한 사람들이 만나야 오래 지속되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점령국과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들끼리 외교 관계를 맺어야 관계가 원만한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식민지라면 그와 평등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사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즐겁게 웃으며 어울려도 그들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모 일은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 봤자 힘만 더 들고 얻는 것은 없으며 자칫하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는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삽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풍기는 낯선 냄새가 나를 압박하지만 내 발길은 오늘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매일 본다고 해도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입니다. 머나먼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종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현대인은 안전하게 고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끄고 이메일을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넘쳐나는 고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현대인은 신체 접촉을 아주 싫어합니다. 낯선 상대와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바싹 다가가 보세요. 금방 반응이 옵니다. 사람이 많은 대합실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졸지에 독감 환자가 되고 사람들은 재빨리 멀리 떨어진 의자로 옮겨갑니다.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내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롭습니다. 일상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건성으로 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도 않고 말만 내 쪽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야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진짜 소통은 눈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소통은 상대의 말을 내가, 내 말을 상대가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언뜻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외로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보며 눈빛과 숨결을 느끼며 하는 대화와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소통은 아주 다릅니다. 얼굴을 안 보면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행사에 가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을 선의로 도와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노래나 유머를 통해 자신을 알려보세요. 고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독을 통해서 자랍니다.
세상 일이 모두 즐겁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고독은 진정으로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통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로이트도 화려한 사회생활보다는 소수의 친구나 동료들과 담소, 토론하거나 혼자서 생각하고 읽고 쓰는 시간을 훨씬 더 즐긴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정신분석가의 카우치에 누워서 하는 일도 따지고 보면 매우 고독한 작업입니다. 분석가의 작업도 오랜 기간 분석받는 사람의 내면 세계와 홀로 직면해야 하니 고독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애착만으로 물든 관계는 멀리 못 갑니다. 고독이 없는 성숙은 가볍습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독의 시대, 우리가 직면한 이 고독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